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신년을 맞이하여 올해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한번 잘 추려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은 잘 한번 골라보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한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그런 내용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첫 번째 두 분과 오늘 어떤 분들과 해야 될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두 분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두 분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올해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청자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 10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화면으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골프존을 가져오셨고요. 현대글로비스, 한전기술, 삼성바이오로직스, 센코 이렇게 5개를 준비하셨고요. 손윤호 팀장은 도화엔지니어링, 하이브, 이수화학, 이녹스 첨단소재, S오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엄선해서 10가지 종목을 잘 골라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 10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저희 방송을 이용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골프존을 주셨네요. 예, 골프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증시가 변동성이 있을 때 나름대로 개별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견조한 시세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워낙 장이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조금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젊은 층들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 30대 후반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골프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들은 좀 고급 스포츠다.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골프 인구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골프존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보통 골프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해외로 이제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골프장이 부킹 대란이 일어났고 여기에 또 골프를 장을 못 가다 보니까 골프존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하는 인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꾸준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골프존이 새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계를 팔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기계를 팔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차용주 소장님이 골프존,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골프존을 주셨고요. 자, 다음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네, 1957년에 설립된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고 물산업, 도시철도, 플랜트 등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전 분야에 대해서 종합 토목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관점은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추세 움직임이나 실적 등은 철도 관련 사업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근에 국가철도공단과 연계돼서 폴란드의 철도 노선 공사 입찰 참여를 하면서 이 철도 관련 종목으로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각각 여당, 야당 대선 후보분들께서 실제 대중교통을 탑승하면서 이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역 전철 건설 같은 정책 수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단순한 테마뿐만 아니더라도 좀 재무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본업을 통해서 매년 점진적인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 비율은 무상증자를 진행해도 무방할 정도 탄탄한 유보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 다지고 맥점이 지금 잡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을 소개해 주신 손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차영조 소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 현대 글로비스가 일단 블록딜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시장에 이슈몰이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일단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만 이건 우호 지분이다라고 이제 선언이 된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현재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정의선 회장의 지분도 일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정의선 회장 회사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워낙 그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섰었던 기업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를 확고히 한다.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물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룹 내에 있어서의 물류는 전혀 이상이 없고 공정거래법을 이제 피해 가겠다라는 심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류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 배들이 유럽으로 갔을 때 그리고 중국으로 갔을 때 현재 지금 그 글로벌 유수의 차량들을 아시아 지역으로 또 다시 싣고 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영업이익은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이 자금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중기적인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손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그래서 이제 음악 기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만들면서 매출을 만들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피드 종목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살펴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왜 손 팀장이 하이브를 두 번째로 갖고 왔지?라고 네. 좀 의아하실 수 있거든요. 네. 하이브 같은 종목이 다섯 번째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등장한 이유는 하이브 같은 경우 사실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나 이 하이브에 대한 재무 가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NFT나 이런 메타버스, 아티스트를 이용한 메타버스, NFT 사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어느 것도 제가 태클을 걸거나 할 수가 없는데 이 종목이 두 번째 등장한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간 실적 발표가 될 거고 11개월 선행퍼 기준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아무래도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을 이기긴 어렵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좀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좀 안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맥점을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저는 저번 주에 이거래일간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맥점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됐죠. 오늘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맥점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터운 매물대를 지닌 구간에서 맥점 잡히는 과정 보시면서 좀 유의 있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맥점을 잡는 그 타이밍을 잘 한번 캐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이브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은 0.19%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72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오히려 상승세 0.13%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년의 날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2,916포인트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1.56% 하락폭을 얼마나 좀 오늘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무리할지를 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코스닥도 98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상황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예, 세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오늘 좋은데요. 예, 오늘 네. 좋습니다. 일단 EU에서 원전과 관련된 이슈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이죠. EU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선언한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들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50년까지 약 68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원전이 필요하다. 현재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게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원전이 다 맞는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전이 많은 역할을 다시 한번 할 것으로 현재 지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이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중국도 원전에 대한 앞으로 많은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한전기술이 될 것이다.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EU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올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전이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섹터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정부 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전기술을 차용조 소장님은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요? 네, 석유화학, 건설사업, 의약사업을 구분해 좀 다양한 테마를 얻고 있는 종목인데요.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는 의약사업 모멘텀을 그리고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던 노말 파라핀을 국산화하면서 석유화학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종목들 4사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수화학의 좀 영업이익 부분만 좀 잠깐 보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 937억 원 증가한 25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들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흑자 전환만으로도 좀 좋을 수 있겠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020년, 2011년 글로벌 사태를 겪으면서도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된 종목들 이게 단순하게 좀 기저효과 그냥 전년보다 잘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글로벌 이슈가 없던 시절보다 잘하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수화학은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 실적들이 2018년 대비 상회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이 정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 좀 배당락 이후에 좀 코스피 종목들이 그다음 화학 섹터가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추세 유지해주면서 외인과 기회 차곡차곡 주워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관점 물론 이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러시아 백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 슈팅 나올 수 있는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화학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잘 골라보자. 그중에 이수화학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예, 오늘 좀 약하긴 합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재 지금 진행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중요한 섹션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여타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특별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방향 전환을 예상하긴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매년 열리는 행사에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에 알려진 것은 오립 공장에 대한 증설과 이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오립 공장을 동시에 증설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 게 증권가에서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지금 주력은 위탁 생산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세를 나타내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계절적인 요소,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바라보고 있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정말 중기적으로 우리가 꼭 담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상위주 중에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차영주 소장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 동산 이녹스로부터 인적 분할이 돼서 설립이 되었고 이제 고분자 합성 및 배합 기술 기반으로 FPC용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뭐 디스플레이용 OLED 관련으로 이제 전반적인 IT 전반에 제공하는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수학과 또 좀 유사하게 하지만 이수학보다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종 증권사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실적 발표나 그다음에 목표가 상향된 꾸준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내다보면서 목표가를 높이고 있고요. 제가 좀 꾸준히 좀 5번째 종목 말씀드릴 때 좀 언급되는 부분인데 실적 성장세, 그다음에 재무 성장성, 그다음에 수급 동향, 업종 대비 저평가 영향 그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5번째 종목을 들고 오지 않고 4번째 종목으로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앵커님께서 시장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지만 이제 뭐 기관이나 이 외인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그들도 이런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성장성이나 모멘트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다른 저명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패시브 프로그램 자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윗골이 달리면서 상당히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도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발목을 담가두고 여분 자금은 뒤에 둔다라고 하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5번째 종목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찰병 한번 일단 좀 보내보자라는 글을 주셨으니까 추이 앞으로도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센코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센코 이센조님이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를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에 오늘 조금 센코 플러스를 좀 소폭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모양이 좀 바닥권에서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SK 하이닉스의 가스 안정기기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왔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될 만한 그런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업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가스가 분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인체라든지 아니면 공장 가동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코의 어떤 그 독보적인 위치가 더욱더 드러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 센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고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시장의 장악력을 그러니까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이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장한 이후에 어떤 그 상장 때 밝혔던 퍼포먼스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차트가 어느 정도 지금 17,000원대에서 좀 바닥을 형성한 듯한 모습들을 현재 차트상만 놓고 보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2만 원까지는 차트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그렇지만 소형주라는 점, 이런 점들을 잘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센코 까지 차영규 소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오히려 굉장히 낮아져 있는 가격이다라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손유로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은요? 네, 제가 5번째로 준비한 종목 S-OIL입니다. S-OIL이요? 네, 뭐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텐데요. 네.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 종목을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코로나19나 좀 대외적인 이슈로 좀 어닝 쇼크가 발생하기도 했었지만 올해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연간 실적 발표 이제 증권사에 제공하는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제 다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제 뭐 이녹스 첨단 이수학 말씀드렸다시피 네. 올해 흑자 전환이 될 건데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의 원유 원자재와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면서도 이제 다섯 번째로 준비하는 종목들은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는 종목인데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레포트에 따르면 이제 정제마진 개선 속에서 올해 역대 최고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이제 2019년 기준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결손이 났기 때문에 퍼가 산출이 안 되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다시 흑자 전환되면서 퍼가 산출될 건데 업종 퍼가 110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S-오일은 2021년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한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업종 대비 20분의 1 정도 저평가 벽돌 보여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뭐 이제 전고점이 뭐 11만 원 기준으로 뭐 15%, 20%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좀 트레이딩 스킬이 없는 그다음에 이런 시장 상황이나 종목이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떨어질수록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S-오일 좀 반드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S-오일까지 차곡차곡 담아가면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실 탑픽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은 과연 5개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저는 원전 테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탑픽으로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전기술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한전기술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손현호 팀장님.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S-오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떤 근심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 그 종목 S-오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추세와 테마를 잘 받아서 가고 있는 한전기술을 소개해 주셨고 손현호 팀장님은 길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S-오일 종목 2개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